부추,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 불리는 채소. 부부간의 정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하여 정구지라 불렸다고 합니다. 한자로는 기양초, 장양초로 불리며 이 또한 양기를 일으켜 세우는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추는 예전부터 양기를 북돋아주는 약재이자 정력에 좋은 채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 속설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꽃 필무렵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던 부추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의 효능, 부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부추의 부작용, 그리고 가장 좋은 부추 요리법까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부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사찰에서 스님들에게 금지하는 5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오신채라 불리는 이 채소들에는 마늘, 파, 달래, 흥거, 마지막으로 부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채소의 공통점은 전부 성질이 맵고 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도 백합과 파 속에 속하는 친척지간이죠. 이 몸에 좋은 오신채를 왜 사찰은 금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채소들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로 먹으면 성이 나고 익혀 먹으면 음심이 난다. 즉 오신채를 먹게 되면 음심, 성욕이 끌어올라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추는 정력제, 스태미너를 강화하는 효과로 유명합니다. 과연 그것은 의학적으로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철의 부추한다는 피 한 방울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보통 남성의 발기력은 혈액순환에 그 해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추는 이런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먼저 부추에는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이 엽록소는 헤모글로빈의 합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서 피를 맑게 해주고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혈액하면 생각나는 영양소가 철분이죠.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을 주며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철분이 부추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추 100g당 비타민 A 0.5mg과 다량의 비타민 B군, 마지막으로 비타민 C가 37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 C는 앞에서 이야기한 철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부추 속에 있는 엽록소와 철분 그리고 비타민 C가 어우러지며 우리 몸속의 혈액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에 도움을 주는 부추의 효능, 이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외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조합을 자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깨와 부추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부추 무침에 고소한 참깨 자주 뿌려 드시죠? 참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리놀산과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근육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깨를 부추와 함께 먹으면 혈관과 혈액 건강의 시너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참깨의 고소함이 부추의 알싸한 맛을 감싸주어 더욱 맛있게 부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소화와 이뇨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로 부추 속의 황화알릴 성분 때문인데요. 부추를 드실 때 느껴지는 알싸한 향, 다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화알릴 때문에 나는 향입니다. 이런 황화알릴은 양파, 마늘, 파에도 풍부하며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조리할 때는 자극적인 향이 나는 것이죠. 황과 알리신이 합쳐진 황화알릴은 세균이 생존을 위해 생성하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항균 효과도 뛰어납니다. 살균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 보니 디프테리아, 이질, 결핵, 포도 상구균까지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세균을 잡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추의 효능 덕분에 부추를 김치나 오이지 만들 때 넣으면 덜 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이지나 김치를 오랫동안 생생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추를 넣어서 함께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부추 속의 알리 화합물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추의 짝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의 영원한 단짝, 돼지고기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서 비타민 B1이 6배에서 10배 정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1은 수용성으로 그냥 섭취하게 되면 소변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부추의 알리신과 결합하게 되면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의 체내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신의 입장에서는 비타민 B1과 결합하게 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자양강장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걱정하는 것 하나가 있죠. 바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과잉되기 쉬운 포화지방산, 그리고 그 결과로 높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 부추는 이것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낮춰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꼭 부추와 함께 드세요. 그래서 건강꽃 필무렵이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와 부추를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돼지고기 부추볶음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돼지고기 안심 또는 등심 부위 200g, 부추 1단,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설탕 2분의 1큰술, 후추 약간, 마지막으로 참깨까지입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얇게 채 썰어 주시고 여기에 간장, 다진 마늘, 설탕, 후추를 넣고 잘 섞어서 20분간 재워줍니다. 이때 참기름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고기가 재워지는 동안 부추는 뿌리를 제거한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중불로 예열한 프라이팬에 재워둔 돼지고기를 넣고 고기가 거의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부추를 넣고 부추의 숨이 죽을 때까지만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볶음이 거의 완성되면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깨를 살짝 뿌려주면 고소함과 영양까지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돼지고기 부추볶음을 만들어 드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냉증, 피로회복, 식욕 증진,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부추볶음으로 정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를 하루에 얼만큼 먹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일반 성인은 하루에 한 줌, 약 70g 정도만 드셔도 부추의 효능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는 부추는 대부분 계량 부추입니다. 이런 계량 부추는 매운맛이 세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계량이 안 된 부추는 알싸하고 매운맛이 더 강합니다. 이런 계량전의 부추를 가리켜 전통 부추라 일컫는데 이런 전통 부추는 속을 훑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통 부추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위상 가다, 역류성 인후두염,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분들은 부추의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드실 때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위에 자극을 주는 부추지만 특이하게 장에게는 그야말로 보약이 됩니다. 부추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면 변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부추가 넘치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 우리의 장 속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작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는 항산화 삼형제를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바로 베타카로틴, 퀘르세틴, 카로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베타카로틴은 일반적으로 당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추에도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 양은 늙은 호박의 4배, 애호박의 19배나 되죠. 이 베타카로틴은 뛰어난 항산화 물질로서 노화를 예방하고 우리 몸속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춰줌으로써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작용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부추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바탕으로 발암물질, 돌연변이원의 종양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추는 우리의 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콩나물 해장국, 북엇국 등 여러 해장국에 부추를 넣었던 선조들의 지혜. 실제로 부추는 간 기능 강화와 해독작용을 늘리는 데 큰 효과를 보입니다. 평소에 숙취가 심하신 분들은 부추를 드시면 좋은데 건강꽃 필 무렵이 부추의 간보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부추 계란볶음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간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간염과 같은 간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토마토 2개, 부추 1줌, 계란 3개, 소금 약간, 올리브유 2큰술입니다. 먼저 토마토는 한입 크기로,
부추는 5cm 크기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계란은 소금을 넣어 잘 푼 다음 예열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넣은 다음 부드럽게 스크램블을 해줍니다. 계란이 거의 익었을 때 준비된 토마토와 부추를 넣고 약 2분간 볶아주세요. 부추의 숨이 죽으면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와 부추 그리고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부추의 알리신, 계란의 콜린이 우리 간의 해독 능력을 향상시켜 간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부추지만 부추 특유의 향 때문에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부추는 김치, 무침뿐만이 아니라 백숙에까지 사용되는 재료지만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알릴 화합물은 휘발성이 있어 쉽게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익히는 경우라도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부추의 향이 남아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부추 무침을 할 때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고소한 향 덕분에 부추 특유의 향은 줄어들고 맛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쌈장에 부추를 잘게 썰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류 자체가 맛이 짜고 나트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만들고 혈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에게 된장과 쌈장은 포기할 수 없는 식재료죠. 이런 장류에 부추를 잘게 썰어 넣게 되면 부추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에 더해 부추의 알싸한 향을 된장이나 쌈장 특유의 향이 잡아주니 부담 없이 부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추 특유의 향 고민 없이 많이 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부추 중에 좋은 부추를 고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잎 색깔이 선명하고 끝이 쭉 뻗은 부추를 고르면 끝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부추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추,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부추는 참깨,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부추는 하루에 한 줌, 약 70g만 드셔도 충분하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 부추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 부추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추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된장이나 쌈장에 송송 썰어 넣어 드셔라. 마지막으로 부추는 잎 색깔이 선명하고 끝이 쭉 뻗은 부추를 고르자. 다들 부추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을까요? 부추는 다른 채소와는 다르게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몇 년 동안 계속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알싸한 맛과 독특한 향으로 예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부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부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꽃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